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최근 멘토링을 통해서 청약과 관련한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한 사연이 없더라도 청약과 관련해서 이 가격이 좀 적정한지, 또 어떤 분들은 분양을 받는 게 좋고 어떤 분들은 이런 주택 상황에서는 분양을 좀 안 받는 게 좋을지 여러 그런 대응 전략도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청약과 관련해서 올리면은 댓글을 통해서 이 청약에 대해서 나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자세히 남겨주시면은 나중에 영상뿐만 아니라 댓글 보시는 분들도 댓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서로 교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영상과 함께 댓글에 대해서도 많은 참여를 조금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월과 8월에는 서울 청약시장이 좀 화랑세로 치닫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분양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9월에 미분양 났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도 있었고 고분양가 심사 기준도 있었고 분양가가 높지 않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재들이 있었는데, 분양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를 다 풀어버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투자 자본의 수요도 청약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청약 경쟁률도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분양가는 당연히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청약과 관련한 고민들의 상당수는 분양 가격이 너무 높아진 것 같은데 이 가격에 청약을 조금 받아도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분양 가격이 높아도 되냐 할 때 높은 거는 제 느낌상은 약간 어깨와 목 사이였는데, 요즘에 분양 가격은 거의 눈썹과 대가리 요 이마 그 정도까지 올라와가지고 진짜 임계치에 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분양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양가격을 무조건 받지 마라, 무조건 받아라, 이렇게 너무 양극단을 하기보다는 청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불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서울에 분양하는 단지 중에서 관심이 조금 있는 단지인 청계 SK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네, 일단 청계 SK뷰를 청약홈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정보를 클릭하면은 개요가 나오는데, 여기 개요에 공급 위치가 어디고 세대가 얼마고 108세대 공급할 예정이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기 하면은 굉장히 빼꼼한 글씨로 꽉 차 있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전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문을 가지고 각색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게 또 청약과 관련한 그런 여러 컨텐츠고요. 특히 이번에는 8월 21일, 22일, 23일 이렇게 특공이랑 1순위, 2순위 이렇게 공급할 예정이고요. 전체 공급 세대수는 59제곱미터를 전용 25평인데 이게 A, B, C 타입으로 107세대, 그리고 84제곱미터를 한 세대. 이건 너무 짜다. 한 세대 이렇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청계 SK뷰는 지금 거의 다 25평으로 공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 공급이랑 특별 공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청년, 그 다음에 노부모 부양, 그 다음에 기간 추천, 이전 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특공 대부분이 다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 다자녀, 기관 추천 여기에 좀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요즘 12개월 이상이시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취득을 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분양가겠죠? 분양가격은 이게 보니까 59제곱미터는 9억 6천만원, 59B 타입이 9억 5천910만원, 59C 타입이 9억 6천990만원을 했습니다. 10만원 아껴 준 건가? 이거 9억 7천으로 하면 좀 비싸 보이니까 9억 6천990을 한 건가요? 9가 많아서 더 비싸게 느껴져요. 그리고 84제곱미터는 13억 4,178만원. 이렇게 꼭 만원짜리까지 받아야만 했니? 라고 제가 외치고 싶은데, 아니 78만원은 그 우슬이 날릴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 세대 공급하면서 이거 대단한 것 같네. 시행사는 청계 지역 주택조합 사업 되겠습니다. 여기 청계 지역 주택조합 사업은 지주택 사업인데, 원래 지주택 사업은 원수한테 추천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좋지 못한 사업인데, 분양한 지주택 사업은 그렇진 않죠. 결국은 분양을 못하니까 그 사업이 안 좋다는 건데, 이 지주택 사업은 어쨌든 분양까지 했다는 점에서 리스펙 한번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SK뷰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이 분양 사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입지 환경일 텐데, 입지 환경 간단히 봐볼게요. 지금 잘 아시는 청량리역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2호선 지선인 신담역, 그 다음에 여기 5호선 답심리역이 있습니다. 5호선은 광화문과 여의도를 가기 때문에 직장이 그 광화문과 여의도 라인에 있으신 분들은 5호선 라인에 많이 사시죠. 저도 여의도를 다녔었기 때문에 제가 주택을 고민할 때 첫 번째 후보 노선 중에 하나는 5호선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2호선은 순환 노선이기 때문에 강남이랑 을지로 입구를 가고
가고 신도림도 가고 가산도 가고 구로도 가고 이러니까 2호선은 정말 모든 지역을 가는데 그 순환 노선 2호선역이고 요거는 그 신설동으로 가는 지선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담역을 타고 강남까지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거 중간에 성수동 가가지고 2호선으로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이트 위치는 여기에 있어서 나름 더블 역세권이고 맞은편에 1600세대 대단지가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편의시설 부분에서 입지 환경 부분에서 개선 요인이 있어서 어쨌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기대되는 그런 단지인 것 같고요. 요 단지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상전철이랑 도로들이 쭈루룩 있기 때문에 이 청계 SK뷰 홈페이지를 갔더니 요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3동짜리 건축물 쫙 지어가지고, 이게 주상복합이니까 요 밑에 이렇게 상가를 깔아두고, 위에 이렇게 건축물을 올려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조감들을 보면 현혹이 돼요!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지 환경은 그 정도로 말씀드릴 건데, 다만 여기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 요 뒷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요 바로 위로 올라가면 1호선 회기역이 나오고 이문 휘경 뉴타운이 나오고 그 더 위로 올라가면은 장유 뉴타운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매가 시세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답심리 뉴타운은 매매 가격이 전세의 2배 멀티플 받고 있고 그리고 이문 휘경 뉴타운은 1.9배 멀티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장유 뉴타운은 1.8배 멀티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지역의 분양가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세 가격이 얼마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주변의 매매가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보면은 일단 공급하는 세대의 평면이 있으니까 평면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2호 사업은 59제곱미터가 A, B, C 타입이 공급될 예정이잖아요. 59A 타입은 완전한 3베이 판상형이고요. 이렇게 평면을 보시면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걸 보자마자 어떤 느낌 받았냐면은 이렇게 벽 쪽에 꼬다리 튀어나온 요 놈 있지 않습니까? 이놈이 이거 기둥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커멓게 표현한 요 부분 얘도 기둥이에요. 그리고 요 외벽은 당연히 구조 벽체이고요. 이 두께가 굉장히 나름 정밀하게 표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주상복합으로 지어졌는데 기둥식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둥식 아파트의 장점은 층간소음을 기둥이 잡아주니까 층간소음 부분에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청계 SK뷰는 400세대인데 용적률 약 500%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34층까지 올라가는 높은 주상복합 건축물이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평면에서 드러납니다. 59B 타입은 일반적인 타워형 평면인데 얘는 더 이렇게 드러나죠. 그래서 기둥이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한쪽에 소파를 놓거나 TV를 설치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실제 실내 평면의 벽면이 이제 말끔하게 떨어지지가 않고 그런 걸 고려해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둥식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장점이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아파트가 궁극적으로는 다 기둥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게 평면에서 제 눈에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59C 타입도 이게 보면은 여기 이건 뭐야 이거 59C 타입은 4웨이로 빠졌네요. 현관으로 들어와서 방, 침실 1, 침실 2가 있고 여기 주방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 구조벽체가 있고 그리고 이 앞에 또 기둥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쪽에도 구조벽체들이 존재하는데 개구부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기둥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코어가 또 상당한 구조 역할을 전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나머지 벽체들 같은 경우에는 구조 벽체가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해체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런 평면들은 어떻게 보면은 59에 있기 어려운 평면인데 굉장히 막 제 체감적으로는 되게 넓어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긴 받는데 사실 이런 평면 타입에 대한 그런 선호도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를 한번 봐볼까요? 84도 4베이네. 84가 이렇게 4베이 평면이네요. 그럼 여기서도 아마 59C 타입이 뭐 인기가 조금 있을 것 같은 그런 평면 타입인 것 같고요. 84는 한 세대밖에 없으니까 한 세대밖에 없지만 여기 이렇게 기둥식이라는 거 뭐 이제 눈에 보이시죠? 저한테 가끔 기둥식 아파트 어떻게 찾냐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뭐 평면 보면 다 나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이렇게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를 해봐야 되겠네요. 호갱노노를 한번 가볼게요. 호갱노노에서 용답동 청계 SK뷰를 봤더니 일단 여기는 성동구인데 야 이거 진짜 재밌네. 여기까지는 성동구고 여기서부터 동대문구거든요. 그래서 성동구와 동대문구가 뭐 뭔 차이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뭐 구는 성동구지만 생활권은 동대문구니까 행정구역으로 너무 구분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윗부분이 전농 답심리 뉴타운으로 엄청난 아파트촌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이문 회기 뉴타운들 얼마 전에 공급했던 레미안 라그란데 저희가 채부심에서도 다뤘던 단지들이 있는 거고요. 더 위로 올라가면 여기 이렇게 장유 뉴타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북 지역의 뉴타운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그럼 저희가 적정가를 보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전세 월세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간단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주택 가격은 전세의 적정 멀티플을 곱해서 뽑는데 이렇게 분양가가 적정한지를 볼 때는 이 P 부분을 분양가를 넣으면 되니까 분양가가 전세 곱하기 멀티플이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 멀티플이라는 거는 결국 금리와 성장률의 함수이기 때문에 멀티플 적정 배수를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가 있거든요. 도출 가능하고 동대문구 이 전농 답심 뉴타운의 경우에는 1.8배가 적정한 멀티플이 되겠습니다. 그럼 분양가 나누기 1.8배는 적정 전세 가격이 되는 건데요. 지금 분양가는 25평이 9.6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7억 원이라고 할게요. 9.7억 원 나누기 1.8배를 하면은 계산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9.7억 원 나누기 1.8배를 하면은 5억 3,800만 원이 나오네요. 5.4억 원. 그래서 여기 25평이 5.4억 원의 전세가 형성될 지역이라면 이 분양가는 적정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비싸다 할 거고, 만약에 5.4억 이상 전세가 허용된다면 싼 거죠.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집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이런 25평 아파트가 여기에 지어졌을 때 실제로 전세를 얼마나 받을지는 주변에 있는 여러 벤치마크 단지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제일 가까운 건 힐스테이트 청계 아파트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25평을 보면은 현재 25평 전세 가격이 과거에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 지금 약 5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아파트 역시 새 아파트입니다. 2018년 준공된 나름 신축 아파트이고 이거는 아파트예요. 주복이 아니고. 그래서 299%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담역과 가깝고 답심리역까지는 어차피 여기가 물론 더 가깝긴 하죠. 그렇지만은 근거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벤치마크 단지 중에 하나가 레미안 위브인데 이게 전농 답심 뉴타운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2014년 준공된 아파트고 2600세대 대단지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전세가는 그래서 현재 5억 3,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뭐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군지와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여기를 많이 보내서 선호도가 높은 그런 단지가 되겠는데, 다만 14년 준공됐으니까 이제 준공 10년 차 들어가잖아요. 청계 SK뷰 같은 경우는 2025년 준공될 거기 때문에 새 집인 거고요. 그래서 상품적인 면에서는 이 단지가 장점이 있을 거고, 단지나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이 단지가 장점이 있을 건데 그걸 서로 비교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20평대 아파트에 대해서 이 전농 답심리 지역의 신축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한 5억에서 5억 3천만 원, 지금 제일 좋은 게 5억 3천이니까 5억 3천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은 거의 분양가고, 5억 1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이 아파트가 조금 비싼 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준공되고 준공 후 5억 전세라면 1.8배 곱하면 9.0억의 적정가. 근데 지금 분양가는 9.6에서 9.7이니까 소폭 비싼 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폭 비싼 편이지만 뭐 두 자릿수 차이 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주택 이 조합에서 분양가를 결정할 때 진짜 저의 그 소름 공식을 다 책을 보고 결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여기까지 맞춰가지고 분양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싸다 이렇게는 절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싸요. 비싸지만은 주변 전세 시세를 소화할 수 있는 그 임계치만큼 비싸니까, 이게 완전히 뭐 엄청나게 비싸니까 절대 받지 마세요 이렇게도 하기 좀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청약 개꿀 이런 말 절대 안 나올 것 같고, 이게 청약이라는 게 참 무엇인가, 이 청약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진짜 그 지역주택 조합이라든가 정비사업 조합들이 정말 돈을 잘 벌 수 있구나, 하여튼 이런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은 어쨌든 앞서 있는 그 청계 리뷰 자이가 또 분양 예정이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도 결국은 주거 환경이 조금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뀌고 나면은 지금보다는 거주적인 만족도 부분에서 조금 개선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객노노에 있는 그 이름모를 유저들의 반응을 한번 읽어보면은, 입지나 교통은 좋은데 분양가, 단지 상품성, 학군, 주변 소음 등 아쉬움이 많네요,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사실 이 주상복합 400세대 단지고 주변에 학군지가 아니기 때문에 요 평형대 25평 평형대 주복형을 선호하시거나 거주하실 만한 분들은 뭐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기보다는 결혼을 하신 그런 맞벌이 부부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그럴 때 조금 받아볼 만한 단지인 것 같고, 뭐 자녀 키우고 여기 가가지고 뭐 학교가 불편하고 이런 얘기를 하실 거면은 아예 그냥 청약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기존 주택 가격이랑 거의 똑같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학군지라든가 이런 거를 따지게 되신다면은 기존 주택이라는 그런 선택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냥 나는 새 아파트에 교통 조금 편한 데 살고 싶다, 그리고 뭐 이렇게 청계천 연결되니까 뷰가 좋고 산책로가 잘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즐기고 싶은
싶은 도심 라이프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청약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무조건 청약해라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집은 자기가 살고 자기 그런 걸 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지금 삶과 이 주택이 잘 맞는지 그런 고민을 꼭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고든님, 상도동 분양가 보고 왔더니 여기가 싸 보이네. 야, 이거 재밌네요. 상도 프루지오 모집 공고가 오늘 나왔는데 59가 10억 넘겼는데 입지가 여기보다 나은 거예요. 상도동에도 관심이 많군요. 그리고 다른 것도 경쟁률 보니까 일단 넣고 고민하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5 타입에서 아무래도 C 타입 인기가 많으려나요? 4베이 판상형이니까 최고죠. 4베이는 맛통풍은 안 되는 구조던데요. 이렇게 했는데 아, 이 사람들 진짜 세심하네. 이 보시면은 4베이가 돼 있는데 개구부는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열려 있어가지고 보통의 판상형 개구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쪽이 구조벽체인 만큼 통풍과 관련된 그런 창호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 적어놨는데 아, 세심하게 보네요. 진짜 대단하다 정말. 여기 왜 메인에 세대당 주차 대수가 표시가 안 되어 있나라고 했는데 아, 여기 주차 대수가 너무 적습니다. 499% 용적률이다 보니까 주차 대수가 굉장히 작아서 지금 한 대 이하여가지고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글들을 한번 읽어보실 것 같은데요. 제 채부심 채널에도 오늘 영상 이렇게 업로드를 할 테니까 댓글에 해당 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이나 자기 의견들을 너무 공격적이지 않게 좀 젠틀하게 결국 이걸 보는 사람도 다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나도 이렇게 좀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글 남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영상에서 제 생각을 조금 밝혔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은 첫 번째 싸진 않다. 그런데 25평으로 평면 구조는 나름 잘 뽑았으니까 또 주상복합이 저층부에 상가가 있으니까 그 건물 자체로 거주는 편하거든요. 그리고 앞에도 이런 부분은 좋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거주 만족도 자체는 좋은데 자녀 키우고 이런 거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그러니까는 그냥 갓 결혼한 정말 말 그대로 7년 미만의 혼인 가구들이 도심 생활을 하기에는 청약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단지인 것 같다. 근데 자녀 키우고 하면서 좀 장기간에 거주하실 그런 생각이고 애가 커가면서 평수도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뒤에 있는 동대문구 전동 답심리 뉴타운에라던가 그런 구축 아파트를 사셔도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청약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의견들은 또 댓글에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대신에 좀 진지하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그렇게 남겨주시면은 저도 참고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부심 채널에서 그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요즘 멘토링의 대부분이 다 분양이다 보니까 분양 청약과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분양 청약과 관련해서 영상을 좀 올려볼까 하고요. 멘토링이 아니라 뭐 분양 뽀개기로 채널명이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요즘에 그냥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너무 비싸지고 있어요. 정말 너무 비싸지고 있고 꼭 그렇게 전 이게 34평 분양가 8만원까지 꼭 받아야만 속이 후련했냐?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꼬다리를 굳이 8만원 안 받았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진짜 그 정도는 조금 이렇게 해주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 78만원 안 받았다고 세상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말자. 적당히 어느 정도 양보하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청약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이 영상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약 제도에 너무 그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너무 높은 가격에 청약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통수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분양이 지방에 많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분양가 규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서울의 분양가 규제를 없애고 다주택자 청약 가능하고 1년 후에 전매 가능하면은 전부 청약 넣어가지고 여기서 피부쳐서 팔라 그러지 뭐 지방 청약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약제도 엄청나게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지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청약제도는 지금 엄청난 그 손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청약을 제가 꾸준히 받으라고 얘기했던 입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저도 많이 화가 나요. 하여튼 정말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채부심의 멘토링 청약편 청계 SK뷰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